혹시 사람 만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시나요? 실제로 60대 이상 10명 중 8명이 본인도 모르게 이 습관을 한다는 거 아세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입냄새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74세 환자분에게 생강한 조각을 드렸더니 이 주만에 손주가 다시 무릎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간단한 체크를 해보실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맛이 쓴가요? 혀를 내밀었을 때 하얗게 백태가 껴있나요? 말할 때 상대방이 살짝 뒤로 물러서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미 입속 세균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예요.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뼈가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65세 이상 치아 상실 1위 원인이 바로 이 입냄새를 일으키는 세균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안 올라오고 결국 명절에도 혼자 구석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관리하시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이 주안의 손주가 다시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25년간 시니어 구강 건강을 연구해온 이정훈입니다. 매일 5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진료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놀랍게도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하루에 3번, 4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도 냄새가 안 없어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칫솔이 절대 닿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혀 뒤쪽이랑 목 안쪽이에요. 여기가 마치 집 청소할 때 침대 밑이랑 장롱 뒤처럼 손이 안 닿는 곳이잖아요.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입안도 똑같습니다. 오늘 그 해결법을 완전히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계신 부모님,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 박정수님이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에요. 손주 둘을 돌보며 행복하게 사셨는데 언젠가부터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잘 안 오더래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했대요. 학원 가고 숙제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엄마 애들이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난대. 그 순간 박정수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 앉으셨답니다. 그날 밤 박정수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평생 깨끗하게 사신 분인데 손주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셨던 거예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대요. 내 입에서 정말 냄새가 날까? 하면서요. 제가 진찰해봤어요. 충치도 없고 큰 염증도 없었어요. 단지 입이 마르고 혀에 백태가 두껍게 낀 상태였죠. 여기서 중요한 과학이 나와요.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급격히 늘어나요. 이 세균들이 뭘 하냐면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 단백질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썩은 달걀 냄새 같은 가스를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입냄새의 진짜 정체예요. 생각해보세요. 하수구가 막히면 냄새 나잖아요. 물이 안 흐르니까 썩는 거예요. 입도 마찬가지예요. 침이라는 물이 안 흐르면 세균이 썩은 냄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수님께 제가 생강 루틴을 알려드렸어요. 이 주가 지났을 때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어제 손주가 제 무릎에 와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제일 고맙네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입냄새는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거든요. 냄새가 사라지면 대화가 돌아오고 대화가 돌아오면 웃음이 돌아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말 놀라우실 텐데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이요? 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강이 입냄새에 왜 좋을까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랑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마치 입안의 소독제 역할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주방 싱크대에 기름때가 끼면은 세제로 닦잖아요. 생강이 입안에서 바로 그 세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균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서 직접 죽여버려요.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세균도 우리처럼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세포 겉에 막이 있어요. 그런데 진저롤이 이 막을 녹여버려요. 마치 버터가 뜨거운 프라이팬에 닿으면 녹듯이요. 세균의 보호막이 녹으면 세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생강이 침샘을 자극해서 침을 2배 이상 늘려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생강의 매운맛 성분이
혀 아래쪽에 있는 침샘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마치 종을 치면 소리가 나듯이 침샘을 자극하면 침이 나오는 거죠.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됐어요. 생강 성분이 구강 내 세균 수를 30% 이상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특히 입냄새를 만드는 혐기성 세균한테 효과가 엄청나요. 혐기성 세균이 뭐냐면요. 산소 싫어하는 세균이에요. 혀 깊숙한 곳이나 목 안쪽처럼 산소가 안 닿는 곳에 숨어서 냄새를 만들어내는 놈들이거든요. 근데 생강이 바로 이 놈들을 찾아내서 박멸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생강 가글이에요. 생강을 얇게 썰어주세요. 동전 두께 정도로 3조각이면 돼요. 냄비에 물 500ml를 끓이세요. 물이 끓으면 생강 조각을 넣고 약불로 10분간 우려내세요. 이때 팁이 있어요. 뚜껑을 꼭 닫으세요. 생강의 좋은 성분이 김으로 날아가지 않게요. 10분 후에 불을 끄고 식혀주세요. 미지근하게 식으면 그때 쓰시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입안 점막이 되니까 조심하세요. 화상 입으면 오히려 역효과거든요. 하루에 두세 번 식후 30초간 가글하세요. 입안 구석구석 골고루 헹궈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혀 뒤쪽까지 닿게 하세요. 칫솔이 못 가는 곳까지 생강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청소기가 안 들어가는 틈새를 물호스로 씻어내는 것과 똑같아요. 두 번째 방법, 생강 조각 씹기예요. 식후에 생강 조각을 천천히 씹는 거예요. 동전만 하게 한 조각 잘라서 입에 넣고 5분 정도 천천히 씹으세요. 급하게 씹지 마시고 천천히 씹으면서 침이랑 섞이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생강 성분이 직접 입안 점막에 닿아요. 마치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직접 작용하는 거예요. 처음엔 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고요? 생강을 더 얇게 썰으세요. 종이처럼 얇게 썰면 매운맛이 덜해요. 그리고 천천히 씹으면서 침이랑 섞으면 매운맛이 희석돼요. 1분만 참으면 금방 적응돼요. 세 번째 방법, 생강즙 양치예요. 이게 제일 효과가 빠른 방법이에요. 생강 한 뿌리를 준비하세요. 시장에서 파는 거 딱 하나면 돼요. 대략 100g 정도예요. 이걸 깨끗이 씻은 다음에 껍질째 갈아주세요.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믹서기에 물 200ml 정도 넣고 30초만 갈면 돼요. 그럼 생강즙이 나오는데요. 이걸 거즈나 면보자기로 걸러주세요.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 동안 쓸 수 있어요. 양치할 때 치약 짜는 건 똑같이 하시고요. 여기에 생강즙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스포이드로 한 방울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평소처럼 2분 동안 양치하시면 돼요. 처음엔 매운맛이 좀 있는데요. 치약 거품이 그 매운맛을 잡아줘요. 그리고 입안이 놀랍도록 상쾌해집니다. 마치 민트 사탕 먹은 것처럼 시원해요. 이걸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만 하세요. 딱 이틀만 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생강 쓸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처음엔 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고요? 꿀 한 작은 술을 같이 타세요. 꿀도 항균 효과가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둘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하지 마시고 식후에 하세요. 생강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셋째,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생강즙은 하루 한 방울이면 충분해요. 더 많이 쓴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입안이 얼얼할 수 있어요. 넷째, 혈액형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생강이 피를 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강이랑 잘 맞는 조합이 있어요. 녹차예요. 생강 우릴 때 녹차 티백 한 개 같이 넣으면 효과가 2배가 돼요. 왜냐고요? 녹채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단백질 분해 기운을 억제해줘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생강 3조각을 물 500ml에 우려낼 때 녹차 티백 하나를 같이 넣으세요. 생강을 10분 우린 다음에 녹차 티백을 넣고 2분만 더 우리면 돼요. 녹차를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해지거든요. 이렇게 만든 생강 녹차로 각을 하세요. 생강이 세균을 죽이고 녹차가 단백질 썩는 걸 막는 거예요. 완벽한 팀워크죠. 마치 축구에서 공격수랑 수비수가 함께 일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이 정말 중요해요. 뇌를 다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에서도 물이 핵심이에요. 입안에 침이 충분해야 해요. 침이 뭐냐면요.
입안의 청소부예요. 아파트 생각해보세요. 관리실에 청소 아저씨가 매일 복도 닦아주시잖아요. 복도에 먼지 쌓이고 발자국 묻고 그러는데 청소하시니까 항상 깨끗하죠? 침이 바로 그 역할을 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침 속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세균의 세포벽을 녹여요.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항체도 있어요. 이게 세균을 직접 공격해요. 또 침에는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침이 많으면 입안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이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침샘도 나이가 들면 늙거든요. 20대 때보다 60대가 되면 침 분비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게다가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혈압약, 당뇨약, 항구울제 이런 약들이 침을 더 줄여요. 부작용이 구강건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부가 일을 안 하니까 집이 더러워지는 거죠. 입안도 똑같아요. 침이 없으니까 세균이 마음껏 번식하고 음식 찌꺼기가 썩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물을 자주 마셔야 해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냐고요? 8잔에서 10잔 정도예요. 한 잔이 200ml니까 총 1.6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2시간마다 한 잔씩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고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금방 소변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입안은 여전히 마른 거예요. 조금씩 자주 마셔야 입안이 계속 촉촉하게 유지돼요. 생각해보세요. 화분에 물 줄 때 한 번에 확 붓는 거보다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잖아요. 입안도 똑같아요. 조금씩 자주 적셔줘야 해요. 부산에 사는 72세 김동수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소에 물을 거의 안 드셨대요. 커피 한 잔 국물 조금 이게 전부였어요. 왜 물을 안 마시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그게 귀찮대요.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는 게 싫으시대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였을까요? 입이 항상 바짝바짝 마르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천장이 혀에 붙을 정도로 말랐대요. 당연히 입냄새가 심했죠. 아들 며느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식사 시간이 괴로우셨대요. 같이 밥 먹는데 가족들이 슬쩍슬쩍 고개를 돌리는 게 느껴지셨던 거예요. 제가 물 마시는 습관을 바꿔드렸어요. 시계 알람을 2시간마다 맞춰 놓으시래요. 알람 울리면 물 한 잔씩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화장실 자주 가니까요. 근데 일주일 만에 입안이 덜 마른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훨씬 편하대요. 한 달 후에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렸대요. 아버지 요즘 냄새 안 나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김동수님이 눈물을 글썽이셨답니다. 물 마실 때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아요. 너무 차가우면 침샘이 오히려 수축해요. 그럼 침이 덜 나와요.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 입안 점막을 자극해요. 미지근한 물이 딱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드세요. 자는 동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안 마시잖아요. 몸이 탈수 상태가 되거든요. 아침 물 한 컵이 입안을 깨워주는 거예요. 마치 샤워로 몸을 씻는 것처럼 물로 입안을 씻어주는 거죠.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갈증을 느낄 땐 이미 탈수가 시작된 거거든요. 갈증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예요. 그 전에 미리미리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나 녹차는 물로 안 쳐요. 카페인이 오히려 물을 빼앗아 가거든요. 세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유산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입냄새에도 엄청 좋아요. 왜 좋을까요? 입안에도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있어요. 마치 동네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 것처럼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입안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많게는 1000억 마리나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이 중에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어요. 좋은 세균은 입안을 지켜주는 경비원이에요.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쫓아내고 영양소도 만들어내요. 그런데 나쁜 세균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놈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같은 냄새 나는 가스를 만들어내요. 황화수소가 뭐냐면요. 계란 썩은 냄새예요. 메틸메르캅탄은 똥 냄새고요. 이런 가스들이 섞여서 입냄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세균을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동네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나쁜 사람들이 발붙이기 힘들잖아요. 입안도 똑같아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좋은 세균을 많이 들여보내면 나쁜 세균이 자리를 못 잡아요.
먹이 경쟁에서 지는 거예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4주간 먹었더니 입냄새가 50%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라는 유산균이 효과가 좋아요. 이 균이 입안의 황화수소를 30%나 줄여준대요. 어디서 구하냐고요? 요구르트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는 당분이 너무 많아요. 당분은 오히려 세균을 먹여요. 마치 적군한테 밥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시는 게 좋아요. 무가당 요구르트요? 하루에 100g 정도면 충분해요. 김치도 좋아요. 김치의 유산균이 입안의 나쁜 세균을 억제해줘요. 하루에 한 접시 정도 드세요. 근데 너무 매운 김치는 피하세요. 매운맛이 입안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된장도 좋아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유산균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 한 끼는 발효식품을 드시는 게 좋아요. 서울에 사는 69세 이순자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소에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하루에 5번씩 하셨대요. 식사 후는 물론이고 간식 먹고도 양치하시고 자기 전에도 한 번 더 하시고요. 치약도 비싼 걸로 쓰셨대요. 칫솔도 한 달에 한 번씩 새 걸로 바꾸셨고요. 그런데도 냄새가 안 없어졌어요. 왜일까요? 이순자님은 정말 답답하셨대요. 이렇게 열심히 닦는데 왜 냄새가 나지? 치과도 3군데나 다녀봤대요. 다들 문제 없다고 하시더래요. 충치도 없고 잇몸병도 없다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칫솔로는 세균을 다 없앨 수 없다고요. 깨끗이 닦아도 1시간 후면 세균이 다시 생겨요. 왜냐고요? 입안은 따뜻하고 촉촉하고 영양분도 많잖아요. 세균이 살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양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했어요. 매일 아침 플레인 요구르트 1개씩 드시래요. 그리고 김치랑 된장도 꾸준히 드셨어요. 한 달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입냄새가 거의 없어졌대요. 며느리가 시어머님 요즘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라고 했대요. 이순자님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도 있어요. 약국에서 구강용 프로바이오틱스를 파는데요. 이걸 밤에 자기 전에 먹으면 좋아요. 자는 동안 좋은 세균이 입안에 정착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훨씬 상쾌해요. 네 번째는 녹차예요. 아까 생강이랑 같이 쓴다고 했는데 녹차만 따로 마셔도 효과가 엄청나요. 녹차에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세균의 증식을 막아줘요. 어떻게 막을까요? 카테킨은 세균이 자라는 걸 방해해요. 세균도 자라려면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카테킨이 세균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마치 성주 위에 해자를 파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요. 세균이 먹이를 못 먹으니까 증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테킨은 세균의 독소도 중화시켜요. 세균이 만들어내는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같은 냄새의 물질을요. 이걸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 냄새를 꺼버리는 거죠. 녹차를 하루 3잔 정도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한 잔씩이면 돼요. 근데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연하게 우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고요? 진하면 타닌 성분이 많아져서 오히려 입안이 떫어질 수 있어요. 타닌이 너무 많으면 입안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리고 녹차로 가글을 해도 좋아요. 식사 후에 녹차 한 모금 머금고 입안을 30초 정도 헹구세요. 그 다음에 삼키거나 뱉으세요. 이것만 해도 입안이 깨끗해져요. 녹차 고를 때 팁이 있어요. 티백보다는 잎차가 더 좋아요. 티백은 가공 과정에서 좋은 성분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IP차를 찻잔에 넣고 70도에서 80도 물로 우려내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쓴맛이 강해져요. 그리고 녹차랑 레몬을 같이 드시면 더 좋아요. 레몬의 구연산이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더 많이 나와요. 녹채 레몬 한 조각 띄워서 드세요. 향도 좋아지고 효과도 배가 돼요. 5번째는 파슬리예요. 파슬리를 아시나요? 레스토랑 가면 고기 옆에 조금씩 놓여있는 초록색 채소요. 이거 그냥 장식인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입냄새 제거에 최고예요. 파슬리에 클로로필이 많이 들어있어요. 엽록소라고 하는데요. 이게 냄새를 흡수해요. 어떻게 흡수할까요? 클로로필의 분자 구조가 냄새 물질을 가둬버려요. 마치 탈취제가 냄새를 잡아먹듯이요. 냄새 분자를 감싸서 날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식사 후에 파슬리를 꼭 씹어요. 특히 마늘, 양파 먹고 나서요. 마늘 먹으면 냄새 오래 가잖아요.
파슬리 씹으면 마늘 냄새도 금방 없어져요. 어떻게 먹냐고요? 식사 후에 파슬리 몇 가닥 씹으면 돼요. 신선한 파슬리를 천천히 씹으세요. 20초 정도 씹으면 입안에 파슬리 향이 퍼지면서 냄새가 사라져요. 마치 방에 방향제를 뿌리는 것처럼 즉각적이에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거든요. 파슬리 구하기 어려우시면 민트도 좋아요. 민트 잎 두세 장 씹으면 똑같은 효과 나와요. 멘톨 성분이 냉을 가려주고 입안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파슬리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파슬리는 금방 시들어요. 물 담은 컵에 줄기를 담가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돼요. 아니면 파슬리 가루를 사셔도 돼요. 가루를 조금씩 물에 타서 마시면 똑같은 효과 나와요. 이제 식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입냄새 없는 입은 결국 건강한 몸에서 시작하거든요. 매일 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이런 거요. 하루에 손바닥 크기만큼 3번은 드셔야 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그럼 입안에 나쁜 세균이 더 잘 자라요. 둘째,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생채소요. 씹는 동작이 중요해요. 씹으면 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만 먹지 마시고 아삭아삭한 채소를 많이 드세요. 당근, 오이, 양배추 이런 거요. 셋째, 과일도 좋아요. 특히 사과요. 사과를 씹으면 치아 표면이 닦여요. 천연 칫솔이에요. 그리고 사과의 섬유질이 혀의 백태를 벗겨내요.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 드세요. 넷째, 설탕을 줄이세요. 설탕은 세균의 먹이에요. 세균이 설탕을 먹고 산을 만들어내요. 그 산이 치아를 녹이고 냄새를 만들어요. 과자빵, 탄산음료 이런 거 줄이세요. 다섯째, 발효식품을 매일 드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청국장 이런 거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 식단 예시 드릴게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현미밥 반 공기 드세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멸치 육수 500ml에 된장 한 큰술 풀어주세요. 두부 100g을 깍둑 썰기하고 애호박 50g 썰어서 넣으세요. 여기에 대파 조금 썰어 넣고 3분만 끓이면 돼요. 된장에 유산균이 살아있으려면 오래 끓이면 안 돼요. 여기에 구운 고등어 반 마리 올리고요. 고등어 굽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프라이팬에 기름 안 두르고 중불로 달구세요. 고등어를 올리고 뚜껑 덮어서 3분씩 양면을 구우면 돼요. 껍질이 바삭해지면서 기름이 나와요. 따로 기름 안 둬도 돼요. 시금치나물 한 접시, 김 2장 곁들이세요. 시금치나물 만드는 법도 쉬워요. 시금치 100g을 끓는 물에 30초만 데치세요. 찬물에 헹궈서 물기 짜고요. 참기름 한 작은술, 국간장 반 작은술, 다진 마늘 조금 넣어서 무치면 돼요. 김은 그냥 구운 김 드시면 되고요. 식사 후에 생강차 한 잔 마시면 완벽해요. 이렇게 아침 한 끼로 단백질 20g, 유산균 충분히 오메가3, 2g 이상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 식단 예시예요. 잡곡밥 반 공기에 닭가슴살 구이 100g 드세요. 닭가슴살 맛있게 굽는 법 알려드릴게요. 닭가슴살에 소금, 후추 살짝 뿌리세요.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 두른 팬에 중약불로 6분씩 양면 구우세요. 겉은 노릇하고 속은 촉촉해요. 브로콜리 100g 쪄서 올리브 오일 뿌리고요. 브로콜리는 찜기에 3분만 쪄야 영양소가 안 파괴돼요. 너무 오래 쪄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삭한 게 좋아요.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 뿌리고 소금 살짝만 치면 맛있어요. 샐러드 한 그릇 추가하세요. 양배추 50g, 오이 반 개, 당근 4분의 1개, 파프리카 4분의 1개 섞어서요. 드레싱은 레몬즙 한 큰술에 올리브 오일 한 큰술, 소금 약간 섞으면 돼요. 시판 드레싱은 설탕이 많으니까 직접 만드는 게 좋아요. 식사 후 녹차 한 잔 마시면 좋아요.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 30g, 비타민, 섬유질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 식단 예시예요.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두부 반 모에 김치 한 접시면 충분해요. 두부는 그냥 드셔도 되고 팬에 노릇하게 구워도 돼요. 구울 때는 기름 살짝만 두르고 중불에서 3분씩 앞뒤로 지지면 돼요. 간장 조금 찍어 드세요. 미역국 한 그릇 추가하고요. 미역국 끓이는 법이요. 마른 미역 10g을 물에 10분 불려서 먹기 좋게 자르세요. 참기름 한 작은술 두른 냄비에 미역 먼저 볶으세요. 1분 정도요. 그 다음에 물 500ml 붓고 끓이세요. 국간장으로 간하고 다진 마늘 넣으면 돼요. 샐러드 듬뿍 드세요. 저녁에는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예방되거든요. 저녁은 일찍 드시는 게 좋아요.
자기 3시간 전에는 드셔야 소화가 다 돼요. 배가 부른 채로 자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어요. 그럼 입냄새가 더 심해지거든요. 간식은 견과류나 과일로 하세요. 호두 아몬드 한 줌이면 돼요. 사과 반 개나 당근 한 개 씹어 드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생활 습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양치는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하세요. 음식 먹고 3분 안에 양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가 세균이 활동하기 전이거든요. 세균은 음식 먹고 3분 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요. 산을 만들어서 치아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양치하면 세균이 활동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둘째, 혀도 닦으세요. 혀 클리너나 칫솔로 혀를 닦아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쓸어내리듯이 닦으면 돼요. 백태가 제거돼요. 백태가 뭐냐면요, 세균이랑 음식 찌꺼기가 혀에 달라붙은 거예요. 이게 쌓이면 냄새의 주범이 되거든요. 아침에 한 번만 닦아도 효과가 있어요. 셋째, 치실을 쓰세요.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를 치실로 닦아주세요.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하면 돼요. 치아 사이에 음식이 끼면 그게 썩으면서 냄새가 나거든요. 치실로 빼내야 해요. 네 번째,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은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으세요. 치석이 쌓이면 냄새가 나거든요. 치석은 양치로 안 없어져요. 치과에서 기계로 제거해야 해요. 다섯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입냄새의 주범이에요. 담배 연기 자체도 냄새가 나지만 담배가 침을 줄이거든요. 침이 줄면 세균이 늘고 냄새가 심해져요. 끊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참. 박정수님 이야기 마무리를 못 해드렸네요. 박정수님이 이 주간 생강 루틴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손주가 다시 무릎에 올라온 건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후에 박정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정말 밝으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손주들이 이제 할머니한테 매일 와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놀아달라고 하고요. 어제는 큰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꽃냄새 난다고 했대요. 그 말 들었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입냄새 하나 없앤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냄새를 없앤 게 아니거든요. 할머니와 손주 사이의 거리를 없앤 거예요. 웃음을 되찾아 드린 거예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보실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쓴가요? 혀에 백태가 두껍게 껴있나요? 말할 때 사람들이 거리를 두나요? 잇몸에서 피가 나나요? 치아가 흔들리나요?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나요?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관리가 필요해요. 초기라면 생강차랑 물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기라면 프로바이오틱스랑 녹차를 추가하세요. 심각하면 치과 검진을 꼭 받으세요. 치주 질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생강차 하루 3번 드세요. 둘째, 물 하루 8잔 이상 마시세요. 셋째, 프로바이오틱스 매일 챙기세요. 네 번째, 녹차 하루 3잔 드세요. 다섯째, 파슬리나 민트 식후에 씹으세요. 이 5가지만 이 주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 느끼실 거예요. 첫 일주일은 큰 변화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2주째부터 입안이 가볍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한 달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려요.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나는 오늘부터 생강차 시작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선언하시면 실천율이 훨씬 높아져요. 입냄새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신호거든요. 생강 한 조각, 물 한 잔, 이게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족의 웃음을 되돌리는 습관이에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손주가 다시 무릎에 올라오고 가족과의 대화가 늘어나는 그 변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노우힐링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